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사로 일하고 있는 황성경입니다. 황성경 관세사라고 하면 관제사?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개인들이나 기업들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세관에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물품에 관한 신고가 적정하면 세관에서 신고 수리를 해주는데요. 이러한 신고를 돕는 것이 관세사의 전통적인 역할입니다. 보통 아침 출근하면 직원들이 저희 고객사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저한테 보고합니다. 인보이스 번호랑 날짜가 상이해서 다시 해오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원산지 결정 기준은 WP니까 이 나라에서 전체가 다 생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다 이슈를 체크하고, 그리고 워낙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왕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했는데, 요즘엔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고객사 방문이나 출장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세사무소는 수출하고 수입하고 환급을 진행을 해주는데, 요새는 전산 작업으로 관세청 프로그램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출입 통관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말 다음 날인 월요일이나 아니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 좀 일이 많은 편이고요. 평균 한 4-50건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I hate confrontation. It makes me uncomfortable. My brain goes hazy, racing when I get vulnerable. It's a lose-lose situation. Communication. I wish I could just say it straight away. HS 코드를 분류하는 것을 품목 분류라고 하는데요. 관세사들의 핵심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물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재질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보고 어떤 HS 코드에 분류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분류하면은 그 수출입 신고 사항과 관련되는 모든 사안들이 적용됩니다. 운송이 통관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수리가 되면 물품을 반출을 하자마자 운송을 하기 위해서 운송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관이 지연되고 그러면은 운송사들은 발을 동동 굴르고 이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하고 또 납품의 일정도 차질이 빚게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조인 발령을 군산 세관으로 발령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세관장님으로 근무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을 이제 만나 뵙고 같이 제가 모식 근무를 했었고, 올 6월에 관내청에 퇴직을 했었는데, 퇴직하시기 전에 와서 근무를 하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황성경 관세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사 일 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업무를 맡길 수가 있고,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도 머리 커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 직원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보통
직장인들이 50대 이후에 퇴직을 하면은 다시 이제 제2의 직장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사는 전문직이고 본인의 이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권유를 하셔서 제가 관세사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 규정, 이게 다 규정들이에요. 이거 관세사들은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관세사들이 품목분류를 잘하려면 과학 지식이랑 공학 지식, 그리고 상품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이 상품이 어디다 쓰는지, 어떤 용도인지, 재질이 어떤지, 그래야만 이 코드 어디서 분류되는지를 저희가 잘 품목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볼펜의 굵기를 자기 손에 맞춰서 조절할 수도 있고요. 답안지를 쓸 때 수험생들이 딱 시험 문제를 받으면 너무 긴장이 돼서 땀이 줄줄 나요. 그러면은 미끄럼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을 감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볼펜을 새로 살 때마다 볼펜에 끼워져 있는 그립을 칼로 이제 잘라내고요. 고무줄을 감아서 쓰는데 그 이유는 이 고무줄을 감지 않으면 저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도 고무줄 감은 볼펜이 제 필통에 가득합니다.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담당자분이 오셨습니다. 이 회사는 FTA를 적용하여 수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유럽으로만 네. 많이 수출하고 있다가 최근에 네. 일본에 새로 고객이 생겨가지고 업체별 인증 수출자 서류인데 업체별은 품목별 인증 수출자보다 까다로워요. 아시겠지만 뭐 사내 회계 시스템, ERP 시스템이 다 깔려 있어야 되고 FTA 패스 같이 그런 원산지 시스템이 다 깔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직 청안세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5개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44개, 그다음에 농공단지가 42개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한 3천여 개의 수출입 기업이 있는데요. 업체들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고 전국 33개 세관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0억 달러로. 저는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의 공익관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익관세사는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관세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할 때 도움을 주는 관세사를 말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관세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기업들의 고충 그리고 관세 실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애로사항을 관세 행정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김치는 한 2, 3일 잘 숙성시켜가지고 쉬지 않게 숙성시킨 다음에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김치를 넣어서 한 15분 정도 볶은 다음에 육수를 넣어서 한 20분 끓이고 고기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래도 앞다리살이 부드럽고 뻣뻣한 게 없어가지고 앞다리로 선호를 하고 쓰고 있어요. 돼지고기 썰어놓은 거랑 양파랑 마늘이랑 대파를 넣고 한 10분 정도 끓이고 멸치 한 스푼 하고 설탕은 티스푼으로 한 티스푼.
저는 이 집에 오면은 김치찌개를 제일 많이 먹어요. 아,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어, 다른 것도 먹어봤는데. 난 저번에 한 번 와가지고 된장찌개를 먹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사장님이 젊은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음식 나왔는데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음식 정말 맛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혼자 왔잖아요. 혼자 왔고 입구에 입구 쪽에 앉아서 이렇게 먹었죠. 코로나 심하기 전에는 직원들이랑 여기 몇 번 와서 같이 전체 다 같이 먹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원장님 오후에 출장 가시는데 많이 드세요. 많이 먹어야죠. 사람이 품성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센스도 있어요. 업체 가면은 보통 그 회사 지금 당면한 문제들, 뭐 세계 시장에서의 무슨 현재 상황, 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업황 이런 거 다 듣고요. 뭐 친한 고객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가전품 냉장고에 들어가는 필터 드라이어 중요 부품을 생산해서 전 세계 냉장고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시에 공장이 있고 베트남 호치민에 공장이 있습니다. 또 현재 이제 그 국내 인건비가 상승을 많이 해서 지금 중국하고 베트남에 생산을 해서 동남아시아, 유럽 쪽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전체적인 그 미국에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그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가전제품 경기는 전 세계적으로 안 좋습니다. 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라든가 또 저희가 이제 수입을 할 때는 일본에서도 이제 주요 원자재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이제 저기 태국에 수출할 때도 그런 뭐 안티덤핑이라든가 관세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을 도움을 청했을 때 상당히 빠르게 또 정확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관세사가 돼서 대부분 큰 기업들의 수출입을 조력하는 위주로 일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통관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역에서 무역을 원하는 사업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들이 원활하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도록 더욱 조력하고 싶습니다.